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월가가 이 브랜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은 전기를 많이 소모할 것이다. 미국은 충분한 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중요한 투자 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 기업, 바로 테슬라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3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 주가가 심상치 않게 흔들리고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단기 주가 하락이 아니라 브랜드 문제라는 구조적인 고민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9주 연속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트레이딩 시작 직전 주당 234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월 20일 이후 무려 45%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하락은 단지 주식시장 분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월가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대형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예상치를 기존 41만 5천 대에서 35만 1천 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목표 주가도 430달러에서 410달러로 낮췄습니다. 물론 조나스는 여전히 테슬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 개발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그런 희망만으로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입니다. 최근 머스크는 점점 더 보수 성향이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테슬라 소비자층, 즉 진보적이고 친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중고차 사이트 카스닷컴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테슬라 차량의 중고차 검색량은 전달 대비 17%, 전년 대비 7% 감소했습니다. 반면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은 검색량이 오히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중고차 가격은 전년 대비 6.6% 낮아졌고 이는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우리는 그동안 테슬라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 시간 배분 트위터, 인수, 제품 출시 시점 등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테슬라 브랜드 자체가 위협받은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머스크가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서 벨트웨이 내부의 게임 즉 정치판의 작동 방식을 과소평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여전히 테슬라 주식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550달러로 제시했지만 그 역시 머스크가 마르하라고 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테슬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치보다는 본업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티드코어의 애널리스트 이타이 미카엘리는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 전환이 오히려 다른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진보적 지역에서 점유율을 잃는 대신 보수적 지역에서 점유율을 넓힌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테슬라 주식의 매수 등급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38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브랜드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테슬라가 성공하려면 진보든 보수든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고객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정치적 상징이 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도 과거의 투자자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테슬라 주식 매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엑스의 CEO로 린다 야카리노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조치들이 불안을 다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테슬라 주가는 이번 주에만 5.5%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요일에 강력한 반등이 없다면 9주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테슬라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직면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 바로 전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사는 최근 공개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이 가져올 전력 소비 문제와 미국 내 전력 생산 시스템이 이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기술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청중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2027년이 되면 자사의 최고급 AI 칩이 탑재된 서버 한 대가 현재의 서버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전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기업들은 앞다투어 AI 칩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기를 과연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까?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전기로 바꿔주는 핵심 설비입니다. 하지만 이 가스터빈의 생산과 설치, 그리고 발전소 건설까지는 최소 3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립니다. 현재는 미국 내 터빈 대기 시간이 3년을 넘어서고 있고 장비 가격은 콘서트 티켓보다 더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술은 빛의 속도로 진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모건 스탠리는 작년에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들이 2028년까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은 57기가와트. 이는 무려 대형 발전소 70개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 전력 수요는 터빈 제조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버노바, 미쓰비시 파워, 지멘스 에너지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각각 160%, 60%, 심지어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도 불안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산 라인을 확장했다가 수요가 줄어들면 그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미국 내에서 팔린 대형 가스터빈은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 후 단기간에 수십 개의 계약이 몰렸지만 모두가 이 업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갈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두 가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전성기에 맞춘 전력 수요 증가, 또 하나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 수요 둔화입니다. 지멘스 에너지의 북미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사이클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데인 적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은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참여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5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이고 누가 허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현재 업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 터빈을 주문해도 실제로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올 때까지는 2030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터빈만 도착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장비 설치와 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기업들은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아예 전력망을 우회해 터빈을 직접 구매하고 데이터 센터에 오프그리드 형태로 발전소를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쉐브론, 엑손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이 손을 잡고 협력 중입니다. 하지만 기존 전력 회사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사의 충성 고객인 유틸리티 기업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기술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장기 고객은 더 소중합니다. 지멘스 에너지 측의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일부 기업은 소형 터빈을 수십 대 구매해서 큰 터빈의 출력을 따라잡으려는 전략을 씁니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속도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베이커 휴즈,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이미 새로운 전기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터리와 결합하면 하루 대부분의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플로리다의 대표적인 유틸리티 회사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CEO는 앞으로 몇 년은 재생에너지가 격차를 메워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성 향상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협력해 동일한 성능을 덜 전기로 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설계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기업들이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한다면 기존 전력 자원만으로도 상당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전기, 즉 물리적인 세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상세계의 한계를 곧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력 부족 문제는 인공지능 산업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